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미국 상원에서 있었던 AI 경쟁 관련 청문회, 이거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요. 아, 네. 그 빅테크 CEO들 증언이 꽤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저희가 뭐 헬로티, 연합뉴스, AI 타임스 이런 기사들이랑 CBS 녹취록까지 좀 봤는데요. 자료가 많았네요. 네,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어요. 당신과 함께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점이 특히 흥미로우셨나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나 오픈 AI 샘 올트먼, 또 AMD 리사수 같은 사람들이 내놓은 해법이요. 네, 거물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기술 유출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 확산에 방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그렇죠. 전 세계가 미국 AI 기술을 쓰게 만들어야 진짜 이긴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상당히 공세적인 전략이네요. 스미스 사장이 예전에 화웨이 5G 얘기 꺼낸 것도 딱 그 맥락 같아요. 아, 그 시장 선점의 중요성. 네, 한번 시장 잡고 기술 표준이 딱 되어버리면 나중에 그걸 뒤집기가 엄청 어렵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게 한번 굳어지면 참 맞아요. 기술 표준이라는 게 정말 무섭죠. 올트먼 CEO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이폰이나 뭐 구글 검색처럼 전 세계가 미국 AI를 쓰게 되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그렇죠.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를 누가 쥐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글로벌 장악을 연시로하려면 결국 인프라가 받쳐줘야 하잖아요. 샘 올트먼 CEO가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죠. 아, 인프라 투자, 데이터 센터, 나 뭐 그런 것들이요? 네,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발전소, 고성능 서버 같은 AI 기반 시설에 지금 당장 그것도 아주 대규모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지금 당장이요? 네, 실제로 오픈 AI가 텍사스 에빌린에 세계 최대 규모 AI 훈련 시설 짓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게 단순히 지금 AI 붐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올트먼은 미국이 두 가지 혁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풍부한 지능,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고 널리 퍼진 AI 능력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이걸 뒷받침할 풍부한 에너지죠. 그래서 지금의 인프라 투자가 바로 미래의 모든 혁신을 위한 뭐랄까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와,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풍부한 지능과 풍부한 에너지라. 네, 상당히 인상적인 비전이죠. 근데요, 이렇게 기술을 막 퍼뜨리자니 당연히 수출 통제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딜레마가 항상 있죠. CEO들도 이 부분을 좀 걱정하더라고요. 특히 AMD 리사수 CEO. 너무 꽁꽁 막아두면 미국 기술이 퍼질 기회를 놓치고, 그 빈자리를 다른 기술이 채울 수 있다. 네, 어쩌면 중국 기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좀 경고하는 뉘앙스였어요. 여기서 이제 국가 안보랑 경제적 이익 사이에 그 복잡한 줄다리기가 보이는 거죠. 맞아요. 경쟁국한테 첨단 기술 넘어가는 건 막아야겠고, 근데 또 세계 시장은 잡아야 영향력이 커지니까요. 정말 어렵네요. 최근에 미국에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고민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소식도 있었군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MS 스미스 사장이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한 것도 주목할 만해요. 딥스크요. 어떤 우려였죠?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뭐 정치 선전 같은데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S 내부에서는 사용 금지하고 앱스토어 등록도 제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기술 확산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런 위험 요소는 또 관리를 해야 하고. 네, 어디까지 열고 어디서 닫아야 할지 그 선을 정하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럼 CEO들이 이런 위험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도 제시했나요? 예를 들면 어떻게 통제하면서 확산시킬지? 직접적인 관리 방법보다는요, 근본적으로 미국의 혁신 능력 자체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 혁신 생태계 강화. 네, 리사수 CEO 같은 경우에는 뭐 뛰어난 인재들 끌어오고 투자 늘리고 개방적인 기술 생태계 만들고 또 정부랑 민간 협력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결국 기본 체력을 키우자는 거네요. 그렇죠. 샘 올트먼 CEO의 개인적인 경험담도 좀 인상 깊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나요? CBS 증언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인터넷 붐 시대에 막 컴퓨터에 빠졌던 경험이 지금 오픈 AI 창업까지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하. 그러면서
인터넷 혁명에 이어서 AI 혁명까지 이게 계속 미국에서 터져나오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미국의 그 독특한 환경 있잖아요. 네, 기업가 정신 같은 거요. 네, 그런 혁신에 kit받침하는 환경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풍부한 지능을 만들어낼 진짜 토양이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 당신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시사점은요. AI 경쟁에 대한 전략적 생각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미국의 테크 리더들이 예전처럼 기술을 그냥 틀어막기보다는 오히려 전 세계가 미국 기술을 쓰도록 유도하고 이걸 위한 압도적인 인프라를 까는 쪽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단기적인 안보 리스크 관리랑 글로벌 시장 리더십을 통한 장기적인 전략적 우위 확보, 이 둘 사이의 그 본질적인 긴장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준 청문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만 볼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전 세계적인 기술 채택이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면요. 미국은 이 최첨단 기술을 동맹이나 파트너들하고 공유하면서 얻는 이익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경쟁자나 어쩌면 적대 세력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그 위험, 이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그 아슬아슬한 선은 과연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